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는데 어제 시장 코스피는 0.2%대 상승, 코스닥은 0.45% 상승 마무리 지으면서 지난주의 낙폭을 계속 만회하는 모습입니다. 또 조금 전에 마감된 뉴욕 3대 지수도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1%, S&P 500은 0.2%, 나스닥은 0.15% 상승 마감했는데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작년에 팬데믹 하락 이후에 지금까지 큰 조정이 없이 2배 이상 이 주가가 늘어가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또 금주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미 연내 테이퍼링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이 테이퍼링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일 국채금리가 1.35% 상승하며 시장에서는 은행주가 강했고 경기 민감주와 반도체 모두 강세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8% 올랐고요. 또 미국의 7월 내구재 수준은 전월비 0.1% 하락하면서 3개월 만에 감소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다양한 이슈 있는 가운데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개장도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허반석, 최충성, 최재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입니다. 항상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상황 다뤄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유튜브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놀러 오셔서 실시간으로 주식 이야기들 나눠 가시기 바랄게요. 자, 주유소 포트폴리오 정재훈 전문위원님, 주유소 포트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입니다. 엑세스바이오가 17%, 비트컴퓨터 26%, HLB가 22.8%, 명신산업이 21.6%로 지금 모두 수익률을 달성한 상태고요. 현대엘리베이가 최근에 손실이 많이 좀 늘어났었는데 거의 다 줄여놨습니다. 지금 0.2% 손실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아난티가 이 두 자릿대 수익률을 유지해주면서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한라홀딩스도 마찬가지로 7%대 수익 챙겨가고 있습니다. 좀 부진했습니다. 이화공영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근에 손실이 많이 났지만 그래도 손실 계속 줄여나가는 모습이고 심택이 새롭게 이 포트 안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0.3% 손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 바로 만나기 전에 노란톡 샵 0082번으로 정재훈이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참여 방법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위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이번 주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이 코스피 시장 거래소에는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도 뭐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조금씩 계속 또 올라가는 모습인데 사실 이 조정이 크지 않다는 점이 불안하긴 합니다만 이번 주에 테이퍼링 이슈, 잭슨홀 미팅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대응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한국 시장도 초반에는 좀 상승 출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시장 나스닥 시장이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고요. IT 쪽 섹터의 흐름들이 좀 양호하게 전개가 됐어요. 그러면서 한국 시장도 따라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대상승 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변동성은 여전히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국내에서는 금통위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잭슨홀 미팅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눈치 보기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전히 그냥 업종별로 좀 순환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 혹은 종목별로 대응을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외국인 쪽이나 기관 쪽에 있어서의 이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있어요. 다만 이제 이 총 집계된 부분들이 매도로 좀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모든 종목군들 다 매도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안을 까보게 되면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그나마 개선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선택을 해서 좀 거래를 하는 그런 투자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시장에서는 여전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환율 그리고 변동성 지수는 좀 여전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올랐다가 좀 주춤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1160원 이하권역으로 좀 떨어져야 돼요. 이 1160원 이하권역으로 떨어져야 시장이 그나마 좀 안정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아직까지 뭐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이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달러 인덱스 자체가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좀 더 강세를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 흐름들을 좀 여전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도 어제 양봉의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61선을 좀 깨고 내려가는 15포인트를 좀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좀 더 좋았을 건데 일단 이 변동성 지수가 다시 양봉의 모습을 이어간다면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이 61선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좀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 매수세가 좀 일부 들어왔었어요. 어제 1,600억대, 뭐 기관 쪽에는 3,000억대의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특이한 부분들은 금융투자 쪽은 매도로 좀 전환됐지만 투신 쪽에서 3,000억대의 좀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는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게 그나마 좀 긍정적인데 금융투자 쪽에 있어서 매도가 나와주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무포지션이에요. 오늘도 매도가 나오게 되면 내일 또 매수가 들어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수급적인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하면서 만약에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 조금 템포를 늦추는 뭐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슈에이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기후변화가 조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가뭄이 좀 심하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죠. 농산물 가격이 또 움직인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뭐 관련주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뭐 남해화학 같은 경우도 일단 추세는 견조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대북 관련주로 좀 엮여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TIM 같은 경우도 일단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유럽 쪽에 진출하면서 성장이 좀 나아가고 있는 대동이라는 기업도 최근에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도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도비도 마찬가지로 양호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좀 보셔도 좋다라는 거. 두 번째 이슈는 개화기 맞은 DDR5인데요. 디램 쪽에 있어서 이 가격 하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DDR5가 수익성을 좀 개선시킬 수가 있겠죠. 그럼 개화가 된다면 뭐 심텍이라든가 아니면 ISC 같은 기업들과 되게 견조하죠. 이러한 종목군들이라든가 어제 증설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하나마이크론 혹은 유니테스트 이런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좀 보다는 좀 여유 있게 보는 투자자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추적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수급 관심주로는 첫 번째로는 지주사 하나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체질을 좀 변화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3거래일 때 상승을 하고 있죠. 조금 눌러준 한 32,000원대 중반권역부터는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인터파크입니다. 인터파크 같은 경우도 전고점 자리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종목인 만큼 오늘 장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월 26일 목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 전일 우리 시장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했지만 이 코스피 시장에서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코스닥에서는 반대로 동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매물 출회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이 개별 종목들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요. 정재훈 전문위원께서도 오늘 순환매 장세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또 오늘 한국은행의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네이버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올라가는데요. 1.9% 상승하면서 현재 주가는 10만 5,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대규모 투자 기대감 소식에 관련주가 강세 이끌었으나 장중 차익 매물들이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대표주로서 오늘 300원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7만 6천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네이버와 반대로 0.6% 상승하고 있는데요. 15만 2천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은 아직까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아직 움직임 없는 모습이고요. 어제 마이너스 3%대 조정을 받았던 카카오뱅크가 오늘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입니다. 1.8% 올라가면서 현재 주가 83,6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대표 종목인 LG화학과 삼성 SDI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현재 주가 77만 4천 원, LG화학은 79만 5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양대 지수 강보합권에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0.16% 올라가면서 3,152선, 코스닥 시장은 0.3% 올라가며 1,021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거래소 시장에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장 초반에 잠깐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개인들이 오늘도 역시나 하방을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매수 주체로서 이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오늘 선물 시장에서 강한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760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만나보시죠. 네,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형제들이 하락 출발하는데요. 두 종목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게임즈가 급등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4.17% 급등하면서 현재 주가를 8만 원 선을 도달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0.4% 올랐고요. 31만 8,9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 펄어비스도 6.4% 급등하면서 출발합니다. 오늘 전반적인 개인 종목들이 강세해 보이는 건데요.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를 비롯해서 다른 대형 게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펄어비스 현재 주가 74,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크게 상승을 했던 알테오젠 어제 5.8%로 마무리 지었는데 오늘은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0.7% 떨어진 83,700원에서 거래 중이고요. LNF 역시 2차 전지 대표주죠. 1%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 허반석 전문위원인데요. 만나보기 전에 주소 포트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네, 허반석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현황입니다. 에스코넥이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고 CJ제일제당과 삼성 SDI도 목표 가격을 달성한 모습입니다. 자, 이마트와 오리온도 지금 포트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인데 여전히 플러스권 수익 유지해주고 있죠. 이마트가 13%, 오리온이 6% 수익 챙겨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약간 혼조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KH바텍이 플러스 14%대 들어오면서 가장 큰 수익률을 지금 이 장에서는 챙겨가고 있고요. BH 역시 수익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SFA, 우양, 그리고 SNS텍은 모두 손실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위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포트 종목들이 굉장히 견고하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오늘 시장도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매도세를 좀 이어왔는데 어제부터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저희가 긍정적으로 해석해보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오늘 개장 상황 좀 짚어주시고 종목별로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코스피 시장도 코스닥 시장도 그리고 선물 시장의 수급까지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외인 수급들이 선물 시장을 좀 강하게 흔들면서 오락가락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방향성이 확정되기보다는 오히려 현물 시장을 흔드는 그런 목적의 수급들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 지난주와 지지난주 흐름들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서 반도체에 대한 셀링 보고서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 방송에서도 최저점에서 매도하는 손절해버리는 실수, 우를 범하지 말자라는 말씀 누누이 강조를 드려왔었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는 2% 이상 그리고 삼성전자도 플러스 전환하면서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렇듯이 증시는 등락을 거듭을 하지만 내가 매수하는 가격도 중요하고 매도하는 가격도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으로 항공 크루즈 관련 연속 3일 동안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TSMC에서 내년 반도체 가격을 10에서 20% 정도 인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상승도 조금 시작이 좋은 흐름이 이러한 영향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잭슨홀 미팅에서 대부분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테이퍼링에 대한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관망 심리를 넘어서 경계 심리가 굉장히 강한 시장이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기조연설은 우리 시간으로 27일 내일 밤 11시 정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스케줄 체크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시장을 조금 진단해 보고요. 먼저 삼성 SDI를 보겠습니다. 질문을 3가지 기업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는 주유소 포트폴리오에서 64만 원에 편입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작전 리포트를 통해서도 그리고 저녁 방송을 통해서도 2차 전지와 소재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삼성 SDI가 CAMX라고 하는 미 우주군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협력사가 있다. CAMX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CAMX와 관련된 특허를 공유하기 시작을 했고요. 하이니켈에 관련된 배터리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발전을 이어갈 모습입니다. 그중에서도 삼성 SDI가 강점인 원통령 18650 배터리 이 부분이 차세대 인공위성 개발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왜냐? CAMX라는 협력사가 미 우주군에 배터리를 공급하는데 170만 달러 규모의 혁신 연구 프로그램 파트너사로 선정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가 전일 시총도 한때 역전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최근 5년간 삼성 SDI가 LG화학의 시가총액을 넘어선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삼성 SDI가 LG화학의 시총을 일시적으로 상회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죠. 전일 기준으로 삼성 SDI 시총은 53조 3,600억 원을 넘어갔고요. LG화학은 조정을 받으면서 56조 4천억 원까지 조금 내려온 모습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분할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상장 연기 신청도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GM 볼트에 공급된 배터리 리콜 부담금,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의 수천억 대의 영업이익이나 뭔가 재무적인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다 수정된 보고서가 다시 제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장에 대한 이슈까지도 조금 LG화학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분할 후 목표 시총을 100조 원으로 조금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반영이 될지, 배터리 3사의 주가는 어떻게 될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배터리 3사의 주가 조정이 깊게 나온다라고 하면 기회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 재차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I도 그렇고요, LG화학도 그렇고요,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요. 불쑥불쑥 내려 꼽는 조정 시에는 공포의 매수에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배터리 수요가 공급치를 넘어서서 결국엔 공급 부족 사태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그 이야기가 2023년부터 배터리 공급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전 리포트와 저녁 방송에서 꾸준히 공포에 사도 좋다라는 섹터를 완성 배터리 기업뿐만 아니라 소재 관련 업체들까지도 모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 SDI 결론적으로 조정 시에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주유소 포트폴리오의 매수가는 64만 원입니다. 이렇게 좀 낮은 가격에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화학 모두 다 바라보시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고요. 호텔신라를 두 번째 질문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3거래일 연속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9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호텔신라를 주유소 포트폴리오에서는 8만 4천 원 언저리에서 편입을 했었고, 그리고 10만 원의 목표가 달성을 한 기업입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하자라는 말씀을 강조를 드려왔는데요. 다시 한번 차트의 흐름을 그리고 추세선을 그어보면 121선이 잘 깨지지 않다가 최근 주가 조정과 함께 121선을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추세선을 그어보면 지난 3월 19일부터 최근의 저점인 8월 20일, 3월 19일과 8월 20일 저점을 연결해보면 추세선이 조금 완성이 됩니다. 그럼 그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반등을 해줬던 패턴을 다시 한번 반복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정식 FDA 승인 소식과 관련해서 리오프닝 관련된 주죠. 항공, 크루즈, 카지노, 호텔 등 연일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에도 추석 전 백신 접종률 상승이 관건이다라는 이야기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추세 플러스 백신 접종 및 리오프닝 관련된 관련주들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 다 통합해 봤을 때 매수가 가능한 구간을 지금 지나고 있지 않은가. 결국엔 8월 20일 저점이 정말로 추세의 저점의 매수 포인트 찬스였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여전히 1분기 흑자 전환을 기록하면서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다 플러스 요인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감안하셔서 적당한 가격에 매수를 하시고 다시 한번 추세 고점, 되돌림 자리 또는 수익률 극대화 라인까지 보유해 가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짧게나마 짚어볼 부분들이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도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하면 그리고 면세점, 호텔, 항공 함께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 호텔신라도 그렇고요. 대한항공도 그렇고요. 카지노 관련된 그룹들,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코로나 시기 화물 매출 비중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매출 중에 화물 비중이 80% 가까이 올랐죠. 그래서 주가도 역시 우상향을 깨지 않고 다시 한번 추세 저점에서 반등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주가 유지가 가능한 이유, 화물 매출이 방어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신규 채용, 파일럿 채용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호텔, 면세점, 항공 모두 다 기대가 된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조정 시에 매수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는 보유자 영역이 아닐까라고 읽혀집니다. 오히려 지수 조정 시에 마찬가지로 8월 20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조정 시에 매수할 타이밍이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를 하시면 조정이 나와도 버틸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면 연이어 조금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감안을 하셔서 잘
대응하실 종목들이 여전히 있다. 그런 부분 강조드리면서 오늘장, 내일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상황 체크해드렸고요. 외국인들의 수급 중요하게 체크해보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에는 과연 어떤 특징주들이 움직이고 있을까요?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HMM입니다. 최근 HMM이 파업하면서 이 물류 대란 우려가 전 사회적으로 지금 제기가 됐는데 노조가 한 발짝 물러섰다는 소식입니다. HMM이 파업을 보류하기로 한 건데요. 한국해운협회에서는 HMM이 파업한다면 수출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이 HMM의 파업 위기에 처한 HMM의 노사 간 갈등에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전일부터 이 HMM을 매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주가는 3.4% 올라가면서 41,0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HMM은 최근에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 전에 42,000원대에 도달했던 주가가 36,500원까지 내려갔다가 거의 다 주가가 회복되는 모습이죠. HMM의 신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고 최근 3거래일 동안 연속 3일 상승하고 있는 점도 포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41,9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LG 헬로비전입니다. LG 헬로비전이 지역 채널에 황금 편성을 하면서 찐팬 확보에 나섰다는 소식인데요. 이 지역 채널 고정 시청자층을 확보하고 신규 가입자까지 확보하겠다라면서 이 LG 헬로비전을 킬러 채널로 육성하겠다는 포부가 드러났습니다. 또 프라임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9시 시청자를 공략하면서 앞으로의 실적 모멘텀 그리고 성장 기대감까지 함께 챙겨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주가는 6.15% 상승하면서 현재는 8,28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일봉상으로 LG 헬로비전 최근에 주가가 9,050원대까지 터치를 했습니다만 5거래일 연속으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중간에 양봉이 한 번 떴지만 지난주 시장이 좀 하락하면서 함께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다시 회복하려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V자 반등 올라오면서 다시 전고점 돌파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자로는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상승 출발에 성공을 했죠.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들이 매도 전환했고 이 외국인들은 여전히 순매수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또 기관이 이 매수세에 동참을 하면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여전히 개인들만 사들이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도 지수가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죠. 오늘 개장 상황 짚어주시고 종목별로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양호하게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전일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도 잭슨홀 좀 미팅을 앞두고 혼조 마감을 좀 보이는 양상이었습니다. 일단 글로벌적으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고 일단 시장이 어느 정도는 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 그리고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열리는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이게 테이퍼링에 관한 지금 글로벌적으로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테이퍼링에 대한 그런 발표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 월가 전문가들의 좀 공감대가 좀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일단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국내에서는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이주열 총재 발언을 좀 주시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고 테이퍼링도 마찬가지고 기존엔 좀 강력하게 좀 시사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뉴스 기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셨다면은 할지 안 할지 기존에는 확실하게 좀 하자라고 진행을 했다가 또 어영부영 끝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예측은 지금 굉장히 좀 다른 상황인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당장 금리 인상이 굉장히 좀 필요한 시점이지만 시장 상황이나 그런 지표들이 명확하게 좀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도 확진자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금리 인상이 안 될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는 좀 염두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의 좀 발언
이슈를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이번 주 뭐 계속적으로 인내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뭐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도 일단 시장 방향 슬슬 잡혀가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일단 장중 변동 가능성 계속적으로 염두해 두시고 좀 방어적으로 편하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외국인 기관 뭐 매수세 코스피에서는 들어오고 있지만 뭐 많은 양이 아니에요.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 중이긴 한데 역시 많은 양 아니고 최근에 굉장히 좀 거래량 자체가 많이 동반되지 않았어요. 상승이 나올 때, 반등이 좀 나올 때 거래량이 동반돼야 되는 그런 시점들이 많았는데 뭐 실질적으로 동반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관망하고 있는 그런 장세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수급 체크하시면서 더더욱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종목 3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마이크로 디지털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어제 강하게 상승이 나왔죠. 오늘도 이제 상승이 나왔다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데 일단 삼성에서 240조 투자 계획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 바이오 소부장주가 좀 강세를 보였고 마이크로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에서 일단 필수 원부자재 국산화 수혜에 대해서 좀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마이크로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세포배양백 일단 생산 확대 여부가 조금 주목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반응을 했는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기관 소득도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 뭐 매물대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지금 구간이기 때문에 뭐 오늘 쉬어가는 자유 정도는 충분히 뭐 괜찮습니다. 한 번 정도 밑으로 뺐다가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자리에서 호재가 나왔다고 바로 반응하시는 것보다 사실 호재가 나오면은 전 국민이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바로 반응하시기보다는 항상 눌린 구간에서 좀 접근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수혜, 국산화 수혜가 나온다면 굉장히 좀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물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히 대응하시고 눌린 구간에서 천천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인 롯데 렌탈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최근에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일단 8월 19일에 이제 상장을 하고 고점을 달성하고 지금은 계속 좀 눌리다가 어제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왔다가 오늘 또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뭐 아시겠지만 롯데그룹의 렌탈 전문 업체이고 뭐 차량 렌탈, 중고차 매매업이 좀 중심이 되는 그런 기업인데 일단 뭐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이 종목이 지금 차트상 반등이 나오는 건 사실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 롯데렌탈이 엄청나게 좋아서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고 시장이 굉장히 좀 변동성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신규 상승 종목들 최근에 흐름 아실 거예요. 수주도 마찬가지고 신규 상승 종목들 뭐 단기성 매물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이런 종목들은 좀 상승이 나올 때 어느 정도 챙기고 다시 잡고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롯데이기 때문에 뭐 쭉쭉쭉 올라갈 거다라고 기대감을 가지시면 굉장히 조금 큰 콜을 다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조심스럽게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조금 쉬어주고 있는데 어제 양봉에 좀 중간선 정도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만 좀 보유하시고요. 51,000원 구간 좀 지지 여부 지금에서 살짝 이탈 나와도 됩니다. 58,000원 정도는 좀 지지가 되는 선에서 반등을 해준다면 일단 양호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단 기술적으로는 좀 빠져나오셨다가 다음 흐름을 다시 잡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 제가 계속적으로 좀 조심히 대응하시고 짧게 대응하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도 마찬가지고 등락폭이 굉장히 크죠. 일단 그런 부분들의 흐름을 좀 이용을 하셔서 매매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A루트라는 종목입니다. A루트 관련해서는 차트가 바닥권에서 천천히 저점을 좀 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뭐 동전주인데
일단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등락폭이 굉장히 조금 강하게 발생하라고 기존에 이제 뭐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에도 체크가 됐었어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그냥 끌어올리고 던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쉽게 뭐 단기적으로 대응이 좀 어려우시다면 최대한 좀 피해서 매매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뭐 섹터적인 측면에서 한번 지켜본다면 뭐 수소 발전 사업 그리고 본격화 진행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신재생 사업 중심의 좀 신성장 동력을 좀 확보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런데 차트 자체는 조금 바닥권을 벗어나서 일단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조금 자리를 잡아갈 필요는 반드시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재무제표는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5개년 연속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 자체가 지금 많지는 않거든요. 재무제표상. 유보율도 어느 정도 쌓여있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없이 저렇게 찍히는 거는 사실 뭐 주식회계나 이런 위험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업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돈이 어디서 들어왔고 어디서 투자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보시고 제가 투자를 정말 해도 안전한 기업일까에 대해서 잘 확인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섹터만 보시고 접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차트 흐름이나 저런 재무제표 자체가 이제 상승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바닥권에서 반등이 한 번쯤 나와줄 만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흐름 정도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목표가는 지금 정도에서 짧게 900원 정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과 세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개장 상황 자세하게 다뤄주셨고요. 한국은행에서 오늘 금통위가 열리는데 지금 한국에서 국내에서는 코로나 확진자세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안 할 수도 있다. 단행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예지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이 좀 어떻게 시장에 작용을 할지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요.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도 챙겨드렸습니다. 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마지막 주자는요. 최재원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 코스피가 지금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는 모습이고 코스닥이 여전히 개인들의 매수세 지지하면서 상승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 짧게 짚어주시고요. 종목별로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일단 오늘 시장은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 번 정도의 상승이 한 번 정도의 반등이 더 남았습니다. 이 반등 후에 움직임이 이제 증시에서는 더 중요해 보이는데 반등 후에 좀 조정을 약하게 받고 바로 막힌 저항대 한 지금 보기에는 3,210 정도로 보이는데 거기 막혔던 부분을 약간의 조정 후에 바로 뚫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 코스피 고점을 향해서 가느냐, 이 고점을 갱신하러 가느냐, 아니면 이번 조정에 막히고 이번 상승에 막힌 다음에 그 저항 구간을 뚫기까지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조정을 좀 받거나 아니면은 이 지수의 저점 갱신을 한번 이 바닥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느냐의 움직임이 좀 나올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한 번의 상승은 더 남았으니까 오늘이나 내일 오전까지는 상승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조정을 어느 정도 의식하시면서 이 반등에 올랐던 이 반등에 좀 올라서 회복했던 포트들 익절권에 있는 것들은 좀 매도를 해서 현금화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자체는 걱정할 필요 없이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그 이후에 조정이 어떤 형태로 오는지를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외국인들의 수급. 이제 처음에 바닥권에서 상승할 때 외국인들의 수급이 하루 한 이틀 정도는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고요. 어제도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었는데 이제 장 막판이랑 이제 시외에서 좀 매수가 많이 들어온 모습입니다. 현재는 이제 외국인들이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는지 아직까지는 좀 파악하기 어려운데, 이 매수세가 이 저항을 맞고도 좀 계속해서 강하게 들어온다면 바로 좀 저항대를 뚫고 강하게 상승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좀 주시하시면서 코스피가 저점을 다시 한번 테스트할지 아니면 이 막혔던 저항대 부분을 바로 뚫고 이 고점을 갱신하러 갈지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질문 들어온 종목들을 좀 보자면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 전망을 좀 여쭤보셨는데 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SK케미칼의 VAX 사업 부분이 좀 물적 분할되면서 설립된 업체입니다. 백신 바이오 의약품 연구개발 생산 해서 판매하는 회사인데 국내 많은 바이오 회사들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열을 냈지만 이 임상 3상에 진입한 국내 바이오 회사는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유일합니다. 국내 바이오 회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앞서 있다는 소리겠죠. 이제 8월 17일, 18일 날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10만 회분 그리고 103만 6천 회분이 출고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스트라제네카뿐만이 아니라 모더나 mRNA 백신 위탁 생산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또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 그리고 그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백신 관련 회사들 사이에서는 제일 좀 앞서 있고 또 아스트라제네카와 모더나 백신과도 깊게 관련이 있어서 국내 코로나19 백신 관련주 중에서는 좀 아마 제일 대장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대장주답게 좀 굉장히 힘있게 올라온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증시 조정과 함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 국면으로 들어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한번 조정 국면으로 들어섰으니 이 조정 파동을 마감하기 전까지는 상승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차트를 보면은 26만 6천 원 부근이 좀 1차 지지 라인으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아래로는 23만 6천 원 그리고 20만 7천 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상되는 흐름은 26만 6천 원 부근에서 좀 1차적으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밀려서 앞서 말씀드린 아래 두 자리 중 하나를 지지하는 형태의 그런 흐름이 좀 예상이 되는데 이제 막 조정 파동을 시작한 종목인 만큼 어느 자리에서 지지받을지는 속단하기는 이를 것 같습니다. 이 확실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것이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재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조정 파동을 전부 끝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26만 6천 원 부근을 지지하고 반등했을 때 이 바로 고점 돌파를 기대하며 홀딩보다는 일단 익절하고 조정 다시 한번 내려와서 파동을 마감했을 때 진입을 다시 한번 보는 게 올바른 투자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그리고 자체 백신 임상 3상까지 다양한 백신 호재들과 함께 급등했지만 백신 부작용 등 좀 여러 가지 리스크도 있고 차트상으로는 조정 국면으로 좀 들어섰으니까 반등할 때 익절하고 지켜보자는 취지에서 매도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종목은 KCC 주가 전망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 좀 보면은 KCC는 건축자재, 도료, 실리콘 소재 사업 등을 좀 영위하면서 국내 최대의 건축 산업자재 및 도료 생산업체입니다. 이 KCC는 쭉 오르다가 2015년 고점을 찍고 나서부터는 64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굉장한 강조정을 받았는데 2020년도 그러다가 2020년도에 본격적으로 증시가 상승을 했죠. 본격적인 증시 상승과 함께 어느 정도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왜 반등을 했는지 한번 이슈를 살펴보면 유기 실리콘 가격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 글로벌 유기 실리콘 제조 3위, 이 3위인 세계 3위 이 KCC가 주가도 같이 올랐습니다. 유기 실리콘 가격은 지난해보다 약 2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반도체, 태양광, 전기 자동차 등 실리콘 전방에 대한 산업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공급 부족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현재 차트를 보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듯 하지만 이 40만 원 부근에 굉장히 강한 저항 라인이 있습니다. 현재 흐름으로만 본다면 막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이 만들어진 이 37만 7천 원 부근 고점을 넘어섰을 때 이 40만 원이 다가온다면 일단 매도를 하고 지켜보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앞으로 또 이제 반도체, 태양광, 전기차 산업은 굉장히 성장할 거고 그에 따른 이 실리콘 산업도 같이 호황일 것 같지만 이 KCC는 많이 올라온 만큼 어느 정도 이 조정 파동을 다 소화하고 나면은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서 이 산업과 함께 산업의 성장과 함께 40만 원을 돌파해줄 확률도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차트상에서 저항이라는 것은 반드시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다시 올라가더라도 조정을 충분히 거치고 좀 지표를 시킨 다음에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KCC 정말 많이 올랐으니까 40만 원 찍고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오르자라는 코멘트와 함께 찾아올 조정 국면을 좀 피하자, 리스크는 좀 피하고 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40만 원 저항대 부분을 기준으로 한 매도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이전에도 제가 이 시간에 좀 분석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사마알미늄 주가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주셨네요. 기업 설명은 좀 생략하기로 하고 그때 했던 말을 좀 되짚어 보자면 이제 최근에는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관련주로 엮이면서 대선주로 엮여서 다시 한번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이 한남희 사마알미늄 회장이 최재형 감사원장과 경기고 서울대 동문이라는 사실 때문에 엮였다고 하는데요. 물론 차트를 보면 테마주로 엮이기 전부터도 계속 올랐었고요. 바로 이제 2차전지 관련주이기 때문에 올랐었는데 그때의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배터리는 크게 양극, 음극 분리막으로 구성이 되는데 양극재는 이 알루미늄 박에 붙인다고 합니다. 이제 2차전지 관련주 역시도 끝도 없이 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고점이 어딜까 하고 계속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때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죠. 2차전지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이 파동의 패턴값을 넘어서 계속 오른다. 계속 오르는 종목은 그렇게 계속 오르는 종목은 그야말로 탐욕과 욕심의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오른 만큼 급격하게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빠지기 시작하면 하는 순간에 굉장히 급락을 하면서 매도를 고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만약에 갖고 계셨던 분들도 보시던 수익을 어느 정도 많이 반납하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들은 완전한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마저도 누가 먼저 파냐 이에 눈치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사마알미늄의 이번 상승은 최근 상승은 2차전지보다는 이 최재형 후보 관련주로 엮여서 올랐습니다. 이 대구 경북 재경 향후에서 이 TK에서 최재형 후보를 지지한다는 소식과 함께 대선 테마로서 급등을 좀 한 번 더 이었기 때문에 이 대선 테마이기 때문에 더더욱 리스크가 높고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이 사마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매수 관점은 지금도 여전히 드릴 수가 없는 자리고요. 더더욱 그때는 관망이었지만 지금은 대선 테마로 한 번 더 올랐기 때문에 한 번 더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도 아닌 매도 시그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사마알미늄 분석 도와드렸고요. 2차전지 관련주들도 역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되니까 계속해서 질문이 나오는 것 같은데 2차전지 관련주들 역시 오른다고 계속 따라갈 게 아니라 당일 청산의 목적으로 당일 수익을 청산할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2차전지 관련주들 역시도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좀 짧게 증시 상황과 전망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KCC, 사마알미늄까지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시그널 드렸고요. 제가 드린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증시가 조금 더 오늘 내일까지 좀 올라준다면은 익절권인 종목들은 익절을 하고 한 번 더 어떻게 저항 부분을 뚫는지 아니면 바닥을 테스트하는지 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진입을 하시는 것도 일정 부분 현금화 역시도 굉장히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최재원이었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들 챙겨드렸습니다. 지금 시장 코스닥이 더 강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순매수를 보였던 외국인들이 전환했기 때문에 오늘 이 수급적인 부분도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면서 장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목요일장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